그러면 이제 딸이나 조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2시간 동안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살처럼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네. 저는 궁금해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저요? 선 넘었어요? 아니요, 서로 아직 안 넘었어요. 그것보다 아니래. 아니 잠깐만 내가 변명을 할게. 내가 미정이 나이랑 비슷한 거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넘나 안 넘나 물어보고. 네, 28살입니다. 네. 수고라고 감정했는데. 네네네. 네, 보시다시피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현재 청년 여성 농업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 이름은 모임팜스입니다. 제 이름은 한번 들으시면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쓰는 손모아고요. 저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인도 지역 통상, 무역과 관련된 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농업 이외에도 자원봉사교육 강사, 서포터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선도농업인 좀 농업과 관계없는 분야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맥관계요? 그게 아니라 저는 2012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빨리 시작해서 좋은 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활동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저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왔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창업 준비, 네, 2단계 창업, 3단계 사업 분야 확대 등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게요. 제가 처음에 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대학원 학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해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대학원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다. 너는 그럼 5일 동안 뭘 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뭘 하겠어. 대학원 가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학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는 나머지 5일을 부모님의 농사 일을 도와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좀 안 좋게도 한 학기 공부를 한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을 얻으셔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동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농업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비전을 확인해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창업 분야의 마인드맵을 구체화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번, 4번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60대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직업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농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이 일을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봤죠. 그랬더니 제가 정말 몸이 아파 병원에 눕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체크리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6번째, 이 일을 통해서 내 역량 개발이 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사꾼,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꾼, 농업인이 단순히 1차 생산만 해서 얻어지는 그 직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끝까지 밭에서, 농밭에서 농산물을 가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2차, 3차에 적용해서 내 역량 개발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농업 과연 진정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가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요.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모든 생산은 1차가 무너지면은 네. 2차, 3차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리 문명 과학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캡슐 하나가 우리 영양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차 농업이 유지될 것이고요.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한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위한 식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언제까지나 망하지 않는 저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다들 농업에서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짐 로저스 회장이었는데요. 제가 이 분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제가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4세 처음 시작을 했어요. 24세 여자애가 논에서 밭에서 땅을 갈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들 지금 드시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촬영하다. 네, 뭐하는 짓인가, 사회부적응자인가, 쟤는 왜 와서 우리 동네에서 저러고 있어서 우리 동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건 제가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질 해대더니 결국 와서 하는 거는 호미 들고 밥 갈고 있구만 이러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지만 이분이 한국에 와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업이 앞으로 진정한 미래 산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중국의 20대 촌부와 결혼을 해서 농업으로 내 사업체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리 우리 농업인들이 농민회나 힘을 모아서 정부에 그리고 미디어에 농업이 가치가 있습니다. 농업이 미래 산업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의를 수차례 해도 미디어에서는 농업은 힘들고 돈 안 되는 직업이라고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농업이 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누가 말했다? 짐 로저스 회장이 말했으니까 이건 정확한 일일 것이야 라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굳게 마음을 먹고 농업 창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지금 과거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포장매매 신농업 다들 알고 계시죠? 밭재 유통상인이 거래하는 걸 저희는 포장매매라고 하고요. 제초제, 관행용법만을 구입하는 농업과 높은 가격의 농산물만을 쫓는 농업이 과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만 짓던 농민에서 농식품 산업, 식품 산업까지 진출하는 농업인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농업인들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문 분야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그냥 다 똑같은 농업인이었어요. 근데 전라남도에서는요 유기농 명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분들 그리고 한 분야에 특별한 자기만의 농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유기농 명인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전 같았으면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경쟁력을 가진 농업인들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 우리는 농산물을 어디 가서 구입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마트.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대부분 구매를 하죠. 근데 SNS가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도시 소비자들은 마트에서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식품, 그 농민이 만든 식품까지도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 스스로, 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헐값에 유통 상인들한테 넘겨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현재 과거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과거라고 해놨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시골에.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낸 농산물이 뭘까요? 네, 배추입니다. 금배추라고 할 정도로. 열무도 많이 올랐어요. 네, 열무, 채소, 신선 채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추 파동이 시작한 게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근데 뉴스에서 또 시작을 했죠. 강원도 배추가 망해서 배추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갑니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남도에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육묘장을 가도 배추 모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빈 땅만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배추를 뽑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뿌리가 안 돌아도 이렇게 아래를 만지면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혹시 트레이 앞 밑부분을 만져주면 뿌리가 잘 감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꽂아놓으면 장사꾼들이 사가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농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내 소신을 가지고 그런 시장 가격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덕분에 아마 잦은 비가 아니었다면 올해 남도의 배추값은 폭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남도 농민들 한번 살으라고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스패 피해 때문에, 스패 피해라고 하면은 물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시들어서 죽어요. 물이 너무 많아도. 물이 없어서 시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배추가 시들어서 죽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높은 가격의 농산물만을 쫓는 농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 모습을 보면 괜찮을 것 같죠? 앞으로 농업을 하셔도. 네,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2012년도 12월 6일에 저는 첫 사업자를 냈는데요. 사업자를 내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상호를.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94년도부터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94년도부터 제 이름이 손모아고요. 남동생 이름이 손병인이에요. 그래서 모아의 모자 한 글자와 병인의 인자 한 글자를 따서 모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장, 농원, 농산 가운데 농산이란 단어를 붙이셔서 약 20년 동안 모인 농산을 운영을 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농산이라고 있는 상호명을 거의 안 쓰잖아요. 농장, 농원을 쓰더라도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 왜 굳이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농산을 썼어? 요즘에는 이런 단어 쓰지도 않는데?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농원이나 농장은 내 스케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좀 커 보이고 있어 보이는 농산을 고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그런 스케일이 커 보이고 싶으신 마음에 모인 농산이라는 상호를 20년 동안 이용을 했는데요. 상호를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농산물을 팔고 마트나 시장에 내 물건이 진열돼 있을 때 과연 투박한 글씨체로 모임농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대상이나 청정원 걸 사지 우리 걸 사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캘리그라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임 팜스로 농산 대신 팜스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저희 상호를 만들었어요. 혹시 여기서 지금 농장명이나 상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BI나 CI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직 없으시죠?
대부분 이 BI, CI 로고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600만 원. 디자인 회사에 맡겼을 때. 600만 원. 600만 원. 예, 기본이 200부터 시작을 하고요. 600, 500,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로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로고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직접 만들었어요. 네. 직접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악필인데요. 열심히 글씨체, 서예 붓펜으로 열심히 글씨체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로고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네, 처음에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500만 원이란 견적서를 받았어요. 현금 500이에요. 그거를 지출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500으로 나는 다른 기계를 살 수도 있고 다른 포장지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500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나온 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500만 원이란 금액을 충분히 세이브하게 돼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받았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디자인 회사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한다면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창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매출액 10억 이것만 보는데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영비를 뺀 수익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매출액만 보고 경영비가 그 90% 이상이 돼버린다면 실제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는 불합리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괜찮죠? 네. 그리고 저희 캐릭터도 만들고요. 제 간판이에요. 저희 공장은 그냥 시골길에 2차선에 댕그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요즘 많이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인 줄 아세요? 그래서 생각이 들때 간판이라도 크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사이즈가 저희는 가로 4m에 세로 3m. 엄청 크죠? 이만할 거예요. 이거 사이즈만 할 건데요. 이거를 할 때도 저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리고 또 여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잘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뒤통수를 많이 맞으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처음에 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시안을 만들었어요. 디자인 작업은 제가 하니까요. 시안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려고 견적서를 부탁을 드렸죠. 견적이 250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 했을 때 간판을 만드는데 이것도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서를 의뢰를 했어요. 얼마가 낮춰졌을까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낮춰져서 150만 원 견적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또 다른 업체에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70만 원이란 견적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냥 못 모르고 했다면 저는 똑같은 간판을 250만 원에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발로 뛰고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결과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세이브했나요? 250만 원에서 70만 원. 엄청난 금액을 줄인 거거든요.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또 대부분 하청을 주잖아요. 거기서 또 떼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단 예시를 간판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있고요. 특히 공장 건축할 때 많고요. 그다음에 포장지 만들 때. 왜냐면 하청을 주는 모든 일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견적서를 많이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턱대고 해가지고 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왜 여기는 250만 원 받아요? 여기는 70만 원 받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아야 충분히 내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주로 재배하는 품목이요. 쌀과 배추 그리고
김치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쌀은 좀 특이하게 20kg 단위로 판매를 하지 않고요. 5kg와 1k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1인 가구. 1인 가구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자취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쌀을 20kg 한 푸대를 보내주셨거든요, 택배로.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서 20kg 한 포씩 사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20kg 쌀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요? 20kg 하나를 먹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우리 집 쌀 역시 맛있어 이렇게 먹었는데요. 8개월째 되니까 여름을 거치더라고요. 여름이 되니까 막 그 안에서 뭐가 날아다녀요. 쌀벌레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쌀에서 벌레가 날아다니는데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빡빡 씻어서 먹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냥 먹었어요. 예.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 쌀을 먹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 쌀 진짜 맛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소비자들도 집에서 나처럼 밥을 많이 해먹지 않을 텐데 20kg씩 쌀을 가져다 놓고 먹으면 마지막엔 똑같이 나 같은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쌀은 이제 나락에서 도정하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막 도정을 한 쌀은 어떻게 해서 먹어도 다 맛있대요. 근데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은 밥이 퍼슬퍼슬하고 그냥 이걸 쌀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찹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대용으로 넣는 게 찹쌀을 넣으면 찰기가 생겨가지고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쌀은 20kg로 파는 게 아니라 1kg나 5kg로 포장을 해서 팔아야겠다. 도정을 한 다음에 밥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쌀로 밥을 해 드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미질의 밥을 드실 수 있대요. 그런데 20kg로 제가 보내드리면 이게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5kg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쌀 1kg만 가지고도 8끼 이상을 해먹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달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kg 4개, 4kg를 보내드려서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뭐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뭐 제조 공정을 갖춰서 바꾼 게 아니라 포장법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상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농민이 소비자를 배려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고 믿고 저희 농산물 쌀을 계속 구입해서 드셔주고 계시고 이런 것처럼 각기 농산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포장법이나 판매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 상품에 접목시킨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제농식품무역사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요. 아까 농업인들도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아까 로고를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국문 로고만 만든 게 아니라요. 영문 로고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난 좁다. 언젠가 수출을 해서 내가 만든 농산물을 널리 퍼뜨리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영문 로고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써먹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네, 간접 수출을 통해 가지고 저희 쌀을 수출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kg 보내드리고 1kg짜리 500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1kg짜리 1000개 보내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1kg짜리 3000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쌀 3톤입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양이었어요. 그래서 자동 저울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일렬로 쫙 서서 1kg씩 포장을 해가지고 3000개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2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간접 수출을 담당하셨던 분께서 손 사장 도대체 쌀을 어떻게 해서 보낸 거야? 라고 첫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왜요? 뭐
왜 뭐 가다가 뭐 이상 있었을까요?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운송 과정에서 쌀에 벌레가 생기고 쌀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손 사장이 비용을 내서 가지고 가든지 미국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폐기 처분을 해야 돼. 이거 팔지도 못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들여서 이거를 갖고 온다고 해도 제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실패지만 그냥 거기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일을 하시다 보면 다른 분들도 다 경험을 하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당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내가 좀 더 배워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런 실패는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수출할 때는 뭐 쌀 수출 천서도 있어야 되고 신용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배워가지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시작한 지 5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뒤통수를 받고 살았어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를 가도 제가 뒤통수 맞은 이야기를 다 해드려요. 왜냐면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농민이 그렇게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일어서는 데까지 너무 많은 피땀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창피하긴 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창피하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숨이 나오시나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부모님이 그 선생님 하실 것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3단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틀 밤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출할 때 벌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박스 그 빌 부분을 다 이렇게 테이프로 메꿔요. 뭐가 안 들어가게. 그런 작업까지 다 했어야 됐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저는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었죠. 계속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또 열심히 들었는데요. 팜파티 플래너라는 교육이 또 있어요. 요즘에 농가에서 많이 팜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팜파티를 그냥 소비자들 불러다 놓고 댕그라니 농장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글씨도 이쁘게 쓰고 풍선도 꾸미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프로그램도 짜보고 그런 거를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플래너 교육이 있어가지고 저는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단돈 5만 원 주고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다 주소가 계시죠? 네, 아니신 분들은 네, 그런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 1년에 2번 정도 이 교육이 실시돼요. 근데 저보다 5만 원만 내고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꼭 신청을 하셔서 배울 수 있으면 전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기회 가지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면 어려운데요. 내가 할 줄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도 일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도농가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벤치마킹을 오기도 하세요. 근데 계속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만 받게 되면 저는 계속 후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 분, 저랑 다르게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케팅 노하우를 배워오는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꼭 배울 수 있으면 배우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돈 주고 배운 게 아니라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교육 담당 선생님이 물어봐요. 처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세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끼리 명함도 만들고요. 저희끼리 뭐 차에 붙이는 스티커도 만들어 보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골,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러 어디를 가고 비용을 지출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료입니다. 네,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명함을 만들었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명함이거든요. 네, QR코드도 있고요. 제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명함 하나 만들려고 디자인 회사에 물어보니까 디자인 회사에서는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500장 인쇄해 주는데. 근데 이거 저는 교육을 받아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얼마 들었을까요? 500장 인쇄하는데. 2만 원. 네, 맞습니다. 2만 원 들었습니다. 30만 원 내서 또 2만 원으로 가격을 세이브했으니까 저는 28만 원을 또 번 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발로 뛰어가지고 내가 직접 내 몸과 지식을 들여서 배우면 그만큼 충분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명함을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상품을 생산을 하다 보면은요.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쇄물도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 게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요. 기본 이분들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1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도 내가 흡족한 결과물이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줄 안다면 비용을 줄이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배우려면 네.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요? 대부분의 그냥 배우실 혹시 농업인이신가요? 아 이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이제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컴퓨터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컴퓨터 학원 가려면 차 타고 한 4, 50분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비용도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기술센터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 프로그램을 짜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교육비, 책정된 교육비 안에서 초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를 공지가 뜨는 거예요? 공지가 이거를 한다고 뜨진 않고요. 저희는 영암에서 따로 특별히 만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었대요. 그냥 대부분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 교육, 마케팅 하시는 강사분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STP를 짜세요.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하세요라는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이제 젊은 농업인들끼리 선생님 현실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네네네. 각 시군에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술센터로 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기술센터에 있고요. 도기술원, 도농업 전남 농업기술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3일 과정으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작업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거기 검색 네이버 다 나와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비용을 아끼려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데려다가 선생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이제 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든 건의하고 하시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캐릭터도 만들었고요. QR코드도 만들었고 명함도 만들었고 전단지도 만들고요. 차에 부착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한테 하면은 한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네, 10만 원도 안 들고 명함은 2만 원, 전단지는 인터넷에 그거 내가 디자인한 거 올리면 거기서 다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쇄소에 가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도 농사를 지은 지 저랑 똑같이 5년 차. 몇 살이에요, 동생이? 동생은 26입니다. 근데 남동생은 일반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또래들이 다 지금 현재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영암만 해도 한 20-30명 되거든요.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가장 큰 농비 지출이 뭐였냐면요. 농자재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비싸요, 농약값이. 그리고 친환경 농약값은 더 비싸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요만한 거 500ml 하나에 기본이 25,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약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진짜 성이 차지도 않은 면적입니다.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에 500ml 하나에 기본 35,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비싼 거는 6만 원, 6만 5천 원까지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친환경 자재는 잘 듣지 않아요. 또 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버는 거 족족 농협이랑 농약사에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시군센터에서 유기농자재를 만드는 교육을 또 실시를 합니다. 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막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요. 쉬운 거는 뭐냐면요. 식초도 농자재가 될 수 있고 충을 기피하는 농자재가 될 수 있고요. 참기름을 짜고 나면 깻무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식물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영양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깻무하고 막걸리를 발효를 시켜서 영양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0ml 한 통만 만들어도 저희가 1년 내내 모든 농사를 짓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농약사에서 사서 한다고 하면은 한 몇백만 원씩 들어요. 네, 그 농자재 제조하는 허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팔기에는 너무 간편한 그 제조 방법이에요. 깻무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손으로 으깨가지고요. 막걸리 섞고 기포기 넣어놓으면 땡입니다. 근데 이거를 팔기가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집에서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농자재 제조 교육을 받고요. 아무래도 농사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산물 재배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친환경 교육관 있으시죠? 그곳에서 제조 교육이나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가셔서 꼭 내가 하고 싶은 작목이 아니더라도 거의 이렇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청년 리더 교육이 있었어요. 20대부터 39세 농업인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함께 인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인맥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영암군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들으면서 제 인맥들이 전라남도에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신가요? 이게 한 30여 분 정도 되시죠? 지금 여기에 그냥 우리 30명이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나중에 농업 현장에 갔을 때 이 계신 30여 명의 분들이 정말 큰 인적 재산이 되시거든요. 왜냐면 저는 친하면 전화 한 통하면 우리는 여기서 시세가 얼마인데 저기는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전화기 하나면 카톡 하나면 영암의 농산물 배추 시세가 얼마인데 진도나 뭐 곡성이나 해남은 얼마다. 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남 진도에는 어떤 농작물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그 많이 들어가면 나는 이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안 심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인연을 다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야 확대인데요. 사업 분야 확대라고 제가 적은 것은 이거예요. 저희는 이전까지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1차 농사만 위주로 지어왔어요. 다른 가공품 없이. 근데 그 수출에 쓰기 쓴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거 또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내 딸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따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대부분 쌀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냐면요. 포장지가요. 미세하게 구멍이 하나씩 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상온 상태에서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견학을 갈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견학을 갔는데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쌀이 진공 포장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고급 백화점 가서 보니까요. 쌀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기후가 다양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곳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쌀을 유통했을 때 100% 그런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통되는 쌀 대부분은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우리 쌀에 이걸 접목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00ml 단위로 진공 포장. 영양제 같아요.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 혼자 이거를 생각했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만들었는데 롯데마트 보니까 바로 가서 있더라고요. 롯데마트 가보시면 이렇게 500g짜리로 포장되어 있는 쌀이 있을 거예요. 진공 포장해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게요. 저희는 또 누룽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창업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만드셨어요. 대단해요. 네. 배우고 좋죠. 네. 배워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게 됐는데요. 누룽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쌀은 키로당 단가가 너무 안 나고요. 유통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수익률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3대 악조건이거든요. 유통하기에는. 근데 내가 우리 집이 쌀 농사를 안 지을 것도 아니고 계속 쌀 농사를 지을 예정이니까 쌀로 만들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공품을 만드는데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요. 쌀과자나 누룽지 중에 하나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룽지를 선택한 이유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린애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그런 상품이어서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귀농을 하신 분들이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요. 나는 남들과 다른 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면요. 체리를 예로 들게요. 체리 하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체리가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묘목을 구해서 체리를 처음 재배를 한 거예요. 국산 체리가 있다는 거를 일반 소비자들은 알까요? 몰라요. 모르면 못 사 먹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판매를 하기도 전에 그냥 이거는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장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남들이 모두 아는 상품을 만드시고 남들이 이제 좀 대중적인 농산물을 재배를 하셔서 내가 안정적인 경영선에 올라오실 수 있으실 때까지는 그 작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누룽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룽지 가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누룽지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한참 동안 끓여서 드시는데 저희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드실 수 있게끔 누룽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박스 형태의 누룽지가 만들었지만 지금은 컵 누룽지 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1인분
누룽지하고요. 스푼이 같이 동봉돼 있어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누룽지 공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십니다. 네, 저는 OEM을 해가지고 이 유기농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OEM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누룽지를 개발을 하고 나서 누룽지 공장을 지으려고 땅도 알아보고 공장 설비도 알아보고 기계도 알아보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춰야 되고 토지도 새로 매입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10억이란 돈이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불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장을 굳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근교에 정말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누룽지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농수산 창업이잖아요. 그럼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조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 초기 어쨌든 내 시장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OEM을 통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판매하실 수 있도록. 식품회사를 짓게 되면요. 정말 할 게 많아요. 군에서 맨날 위생 보고 뭐 식품 보고 하라고 막 종이 문서 맨날 날아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검사 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수도 검사 오시고 막 며칠에 한 번씩 이거 식품 만든 거 제조한 거 검사해야 되고 이래요. 그걸 검사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작업들을 초기에 하면은 1, 20만 원? 이게 조금씩 나가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OEM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하시면 조금 더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초기 투자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